국정원 지금 전현직 직원들이 저도 포함해서 들으면은 뼈 아픈 얘기긴, 그리고 뼈 아픈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정원은 자체 개혁이나 혁신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했던 인력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 도태되고 있죠. 그 근저에는 인사라는 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뭐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상대를 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인사를 왜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내부의 이 경고하지 못한 점을 갖다가 시스템적으로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다른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건 인적인 요소고요. 네. 저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원 내부의 감찰과 감사로는 이 시스템을 저는 못 바꾼다고 확신을 합니다. 국정원 지금 전현직 직원들이 저도 포함해서 들으면은 뼈 아픈 얘기긴, 그리고 뼈 아픈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정원은 자체 개혁이나 혁신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거는 반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정원이 변하고 국민의 정말 정보기관이 되겠다는 건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외부의 감시의 취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의 정보기관은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나라보다 사람들이 선하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이 외국 선진 정보기관은 이 점을 일찍이 간파하고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런 기능을 갖다가 강화했죠. 그게 외부에 의한 정보 감시 체계의 두 가지 크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가 정보 감찰관제죠. CIA 같은 데가 이제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에 의한 감찰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장과 그리고 국정원장한테만, 우리나라로 보면 국정원장한테만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예 그 감찰관들을 국정원과 관계없는, 우리 국정원이라고 비정하겠습니다. 국정원과 관계없는 기관에서 선발해서 감시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호주가 좀 대표적이겠죠. 또 하나는 백악관,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 직속으로 해서 정보공동체를 형성해서 정보공동체에 의한 그 행정부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정보위원회에 의한 감사겠죠. 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국정원은 앞으로도 지금의 이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국정원장이 취임한다면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저희 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